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분기 실적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파트 2. 이렇게 좀 제목을 적어봤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4월 20일 일요일 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18일 날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번 주 시켜드릴 기업은 이제 첫 번째가 DLNC고, 일단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기대보다 좀 잘 나오고 있고 1분기는 근데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못 미칠 거래요. 그래서 그 점은 주의하시고 일단 4분기는 잘 나왔고요. 매출 원가율이 지금 작년 2분기에 91.9까지 갔다가 작년 4분기에 88.2까지 떨어지면서 원가율은 안정화되고 있고 요번에 이제 파라다이스 장충종 호텔도 수주를 따냈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건 그 원가율이 높은 주택 현장 두 곳이 준공되면서 그게 실적에 반영되니까 약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주가에, 그러니까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다. 다만 착공이 많이 늘고 있대요. 지금 보시면 DLNC의 착공인데 22년 3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이 착공이 결국 매출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PBR도 낮고 그래서 DLNC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ENF 테크놀로지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요번에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적어가지고 일단 매출액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죠. 예, 이익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식가격 있죠. 식가 깎는 거. 그걸 좀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고 식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습식 넓게 하는 거, 건식은 그냥 이렇게 좁지만 되게 정교한 거. 근데 주로 이제 습식 식각으로 좀 알려져 있고, 왜냐면 습식 식각은 이제 액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각액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학용 식각액 요 BOE 요 부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이 원재료가 불산인데 요걸 이제 일본 대체하면서 내재화를 했죠. 네. 그리고 요게 뭐 식각의 종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소재 사용 공정인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동그란 요거 보면 신너라 그래가지고 이 웨이퍼에다가 감강액을 바르잖아요. 발라서 빛을 딱 쏘거든요. 그때 이제 감강액 바르기 전에 거기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너를 일단 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감강액을 바릅니다. 근데 그 감강액은 그 감강액도 액체니까 그거 만드는 원료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감강액을 딱 바르면 끝부분이 또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일하게 발라야 되잖아요. 이게 뭘 바를 때. 여러분들 식빵 바를 때, 잼 바를 때 사실 균일하게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요거 바를 때 끝부분이 두껍대요. 그래서 걔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너를 또 뿌립니다. 끝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쏘면 여기 회로를 그릴 거 아니에요. 이 빛이 감강액에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회로 패턴을 잘해주기 위해서 현상액을 또 뿌려준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액체, 이건 전공정이죠.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그 공정이 끝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제거하는 식각. 예, 여기 보시면 요쪽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때 식각액을 싸서 없애줘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저 포토레지스트 있죠. 강강액. 발랐던 거 얘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때 박리액을 또 뿌려줍니다.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런 기능으로 이제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솔브레인의 거의 독점인데 요 낸드를 이렇게 층을 쌓잖아요. 근데 니트라이드라는 층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공정 끝나면 이렇게 구멍을 판 다음에 이 노란색 니트라이드를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남아요. 네, 하얗게 변하죠. 이거를 하는 게 바로 고인산 선택비 식가액 HSN인데 올해 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브레인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한 번만 딱 쏘면 한 번에 다 저게 노란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요게 만약에 상용에 성공하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냐. 단가가 비싸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건 아까 다 설명해 드렸던 거고, 근데 어쨌든 요 시장은 아직은 솔브레인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신제품으로는 이제 고순도 황상, 반도체 공정 사이에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정 역할을 해주는 소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선택비 인산, 그 니트라이드 제거하는 거죠. 실리콘 지라막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단수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올라가잖아요. 막 500, 나중에 1000단까지 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고선택비 인산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에천트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이 HBM 공정에서 구멍을 뚫죠. 예, 뚫어서 서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때 거기다 티타늄 막을 입혀요. 예, 나중에 근데 티타늄 막 쪽에 이제 일부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거. 예, 이렇게 뭐 삐져 나오거나 오염된 거. 그런 거 제거할 때 요 또 시가격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 관련된 또 신규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HBM 공정이거든요. 웨이퍼가 있고 이 TSV가 아무튼 이게 구멍 뚫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 절연막으로 티타늄을 이렇게 녹색 보이시죠? 얘를 딱 입혀요. 증착이라 그러죠. 그거를 입힌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노란색 구리를 채워요. 근데 구리가 삐져 나오거든요. 위로. 그래서 이 삐져 나온 걸 제거하는 게 CMP 공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평탄화 시키죠. 그걸 이제 평탄화한다 그래요. 구리 채운 다음에 그러면 웨이퍼를 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서로 이 구멍과 구멍을 연결해요. 이렇게. 예. 숄더볼로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티타늄을 없애야 되거든요. 여기 아까 증착했던 거. 근데 티타늄을 하는 이유는 구리와 절연층이 서로 접촉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구리랑 이 절연층이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국내 HBM 제조사에 샘플을 공급했고 올해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회사 또 유비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CMP 슬러리. 아까 요거 평탄화. 구리 튀어나오죠. 얘를 이제 구리를 없애줘요. 위로 튀어나오. 맷돌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할 때 연마제 있죠. 얘가 잘 갈리게 액체를 뿌려줍니다. 그걸 이제 CMP 슬러리라고 하고 있고, 요거 하는 회사가 사실 K시텍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 자회사 중에 유비 머티리얼즈도 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고기능성 슬러리를 좀 갖고 있어서, 예, 요게 이제 이렇게 CMP를 하게 되면 이게 파이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렇게 움푹 파이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고기능성을 쓰면 움푹 파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CMP 공정수를 좀 줄여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르코니아라는 입자를 쓰는데 원래 이게 미국의 캐보트가 독점했는데 여기를 동진세미캠이 이제 특허 소송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시장이 열렸고 여기 하이닉스의 공급도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낸드 단수가 증가하면 어쨌든 뭐 공정은 늘어나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회사도 좀 괜찮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보시면 이렇게 돌아섰죠. 예, 영업이익, PBR은 낮고 이익은 증가했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DYPNF. 옛날에 작년에 많이 했던 건데 참 숫자 좋아요. 네, 숫자 좋은데 이익도 이렇게 나오고 현금 흐름 좋고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그죠? 예, 어쨌든 지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 200%, 영업이익 102%. 요거 아시죠? 요거 뭐 이게 분체에서 공기를 싸요. 공기 싸서 저 입자 있죠.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입자를 싸서 보내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요 호퍼에서 요 분체를 밑으로 쏴주면 공기가 딱 들어가서 얘가 쫙 밀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다시 배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PCS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 입자들을 잘 보존하면서 이제 중요한 공정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보내겠어요. 그죠? 석유화학 공정이나 전기 배터리 공정에서 저걸 이제 뿌려주는, 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S오일의 울산 샤인 프로젝트에 또 수주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샤인 프로젝트인데 요게 이제 분리탑이에요. 분리탑. 저기서 S오일이 뭐를 하냐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겠다. 정유회사가 석유화학 제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공정이 가동될 텐데, 그래서 S오일은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런 설비들을 중에 일부를 이제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바로 DLENC나 이런 기업들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DLAC 물량으로 DYPNF가 수주를 따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거죠. 요게 이제 분리탑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도 해요. 저기 화력발전소에 유해물질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없애주는 뭐 회처리 설비, 뭐 전기 집진기, 타랑 설비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중공업.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워낙 실적 좋고 수주 잔고 늘고 있고, 네, LNG 수요 늘 것 같고
교체 발주, 이익도 증가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다른 회사보다 좀 강점이 FLNG, 해양 플랜트의 강점이 많죠. 여기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고 저장도 하고, 예. 그리고 배에 실어서 운반도 해주고, 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모든 선정은 다 하고 있어요. 군함 빼고는, 군함은 안 하고, 예, 방산용 빼고는 많은 선박들을 잘 만드는. 근데 가장 강점은 이 해양 플랜트 이쪽에 있는. 근데 해양 플랜트 보시면 페트로나스, 시더 여기가 이제 수주를 따냈고, 여기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모잠비크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하나에서 2개, 이게 보통 2, 3조짜리 프로젝트예요. 수주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FLNG 수주 이력이고요. 여기 이런 것들이 그 과거부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더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LNG로 이렇게 수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천연가스에서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이제 터미널에서 LNG로 이제 배에 실어서 보내는 프로젝트. 여기 이제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셔틀 탱커는 이제 해양에서 석유 시설이 있어요. FPSO라고 하는 요거는 FLNG는 바다에서 천연가스, 얘는 바다에서 원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 저기서 셔틀 탱커가 왔다 갔다 해요. 원유를 육상 터미널까지 운반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생산된 원유를 배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그게 셔틀 탱커예요. 그런 것도 수주를 최근에 따냈죠. 최근 10년간 발주된 51척 중에 29척이나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KC인데, KC는 맞습니다. KC텍의 지주사인데, KC텍은 연결로 안 들어가요. 네, 그 지분법만 들어간다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주회사고요. 자회사 KC 인더스트리얼, KC ENC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예전보다 좀 잘 나온 편입니다. 근데 실적이 많이 감소했어요. 쭉 빠졌다가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 뭐 주가도 PBR 바닥에 있고, 근데 본업은 가스 공급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뿌려주는 그거 하고 있고, 원희골딩스랑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케미컬, 가스, 그 다음에 화학 물질 공급하는 CCSS라고 하죠. 그리고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2,258억 정도의 현금을, 거의 시총만큼 현금 갖고 있죠. 자회사 중에 KC 인더스트리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자회사 중에 헬륨 공급합니다. 헬륨은 웨이퍼가 뜨겁잖아요. 요걸 식혀줘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기체인데, 요거를 이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는 이제 헬륨 가스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온 거를 이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베이어 시스템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제 물체를 컨베이어에 딱 태워서 오염되지 않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KC ENC는 이제 설비 투자할 때 여기 들어가는 그 공사 있죠. 뭐 배관 공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국내 가스 시설 시공 능력은 1위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크러브도 해요. 스크러브 하면 우리가 보통 GST, 유니셈 많이 떠오르지만 KC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가 또 하고 있어요. 유해가스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KC는 이제 상대적으로 싸고, 예, 실적도 괜찮다. 현대코퍼레이션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죠. 예, 잘 나왔고, 어쨌든 범현대그룹의 이제 상사 업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졸았던 건지 이게 왜 숫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다시 좀 적었어요. 정정합니다. 매출 1조가 넘죠. 분기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잘 나왔죠. 318억. 현대코퍼레이션은 현대 상사고, 이제 무역 상사 업체고, 뭐 자동차, 철강 이런 거 다 트레이딩을 해요. 철강이 제일 높고, 석유화학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 비중은 철강이 제일 높지만, 여기 상용 에너지, 이게 변압기 수출 대행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때 요걸 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알짜죠. 22%. 예.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고, 예. 그리고 LNG 광고를 투자해 놓은 게, 예멘은 좀 어렵고 내전 때문에 오만하고 카타르에서 연간 이게 217억, 130억,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350억이죠. 연간 350억이 여기서 꽂혀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하면 굉장히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60% 이익 증가했고, 현대일렉트릭에서 이제 중소형사 변압기 수출 진행하면서 이 상용 에너지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전을 하게 되면
인프라 재건 수요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배당률도 높고 자사주도 아마 소각할 것 같고 여러모로 굉장히 주가는 싼데 숫자는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주요 지표거든요. 요 보시면 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요거 있죠. 요게 변압기 수출한 거예요. 급격히 좋아지고 있죠. 요게 좀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PBR 낮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좀 낮은 편이고 이익은 증가, 주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주가와 이익이 좀 괴리돼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ST파마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오면서 막 주가가 아무튼 좀 요동을 쳤어요. 근데 뭐 RNA 치료제 아시죠? DNA는 생물체의 성장, 생존, 번식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이고, RNA는 그 DNA가 지령한 정보를 해석해서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NA는 설계자, 그걸로 만든 도면이 RNA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옛날에 함께 배우기 했으니까 너무 자세히는 안 할게요. 아무튼 RNA는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결함 있는 mRNA를 제거하거나 잘못된 mRNA 대신에 똑바로 된 mRNA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표적 치료도 가능하고 개발 기간도 짧고 다양한 질병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거의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ST팜. 원료 RNA 치료제 원재료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API라고 보시면 돼요. 꼭 올리고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진입 장벽이 진짜 높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고, 경쟁사 니토탱고 에질런트는 올리고 제조만 하는데 ST팜은 이 올리고도 만드는 동시에 어쨌든 이 올리고를 만들기 위한 수직 계열을 좀 완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만든대요. 빌딩 블록처럼, 이 레고 블록처럼 저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인데 21년도에 노바틱스 렉비오가 승인받았고 요거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텔로 요것도 그렇고 가장 기대하는 건 펠라카르센. 올해 하반기에 3상 결과 나올 것 같고 내년에 FDA. 근데 요게 되면 좋은 게 요게 만성질환 치료제라 시장이 크거든요. 저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RNA 치료제는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만성질환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30년 연평균 26% 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5년도에 이 제로네 라이텔로 있죠. 요거 승인받았죠. 요게 상업화를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물량은 아마 상업화 물량이 공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펠라카르센이 임상 3상 결과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올레자르센이라고 있어요. 요게 작년 12월에 FDA 승인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요거 공급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거 공급하고 있고 또 여러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가 많이 빠졌죠. 또 생물보안법 수혜주고 그래서 ST팜의 일단
미래는 좀 밝아 보이는데 근데 되게 무거워요. 아무튼 지금. 그리고 원료의약품, 올레자르센, 도니다르센, 펠라카르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펠라카르센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텔러, 요거 작년 6월에 승인 받아서 내년에 아마 공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공급했던 게 요거거든요. 렉비오, 이상 지지혈증 치료제. 요건데 요게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것도 같아요. 막 이쪽이 노바티스의 렉비오가 얘가 잘 돼야 또 에스티밤도 좋아지는데 어쨌든 데이터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 혈관이 좁아지는 거 있죠. 심혈관 질환. 그걸 예방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막아주는, 치료해주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3인데 향후에 1위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가면 최대 7톤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경쟁사가 2.8톤, 그 다음에 4톤 정도니까 뭐 이걸 뛰어넘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시앱텍이 경쟁사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미국이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ST팜이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죠. 이 우시앱텍을 약간 대체할 수 있어요. 생산 측면에서. 자, 8번째 KCC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이제 기대 이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가 최근에 좀 안 좋지만 일단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잘 나왔고 주요 자회사 지분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2조 이상. 근데 이거를 굳이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낫죠. 저걸 해가지고 빚도 갚고 주주환원. 왜냐면 옛날에 실리콘 회사 모멘티브 인수하느라고 빚을 많이 냈어요. 저런 이제 지분들을 처분해서 어쨌든 현금화 한 다음에 빚을 갚아주면 이자 비용이 줄거든요. 아니면 주주환원을 하든가. 그러면 뭐 주주분들 입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저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예. 실리콘 사업도 지금 실적은 좋은데 다만 1분기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윤재성 연구원님이 되게 예전부터 좀 좋게 많이 말씀하셨죠. 실리콘 경쟁사가 그리고 사업을 접으려고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실리콘 가격과 수급인데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실록단 생산 능력도 이렇게 조금 이제 증가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정체돼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리콘 가격과 수급은 좀 견조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예측이 어려워요. 또 트럼프 관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예측이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이 KCC가 긍정적인 건 모멘티브가 미국 회사예요. 예, 그럼 거기서는 관세 영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9번째 이제 SK 바이오팜인데 엑스코프리 아시죠? 내전증 치료.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매분기 실적이 좋아요. 계속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고 보세요. 예, 과연 이게 꺾일 거냐, 언제 꺾일 거냐, 요게 걱정이지. 그냥 놀라운 이게 분기별 매출 보이세요? 예, 그냥 가파릅니다. 이번에도 분기별 매출이 잘 나왔고 계속해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코프리 특허가 이제 2032년에 만료되니까 경쟁사는 26년에 만료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근데 다만 악재가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관세 우려가 좀 있죠. 아직 의약품은 관세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변수는 될 수 있죠. 근데 주가는 이미 그걸 미리 선반영은 했습니다. 테스는 이렇게 증착 장비 우리 옷 입잖아요. 그거예요. 반도체에다가 막을 입히는 거죠. 그걸 증착이라고 하고 PVD, 뭐 CVD, ALD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화학적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된 물질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낮은 온도에서 증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낸드 쪽에 좀 있고 아까도 이거 보셨죠? 여기 증착 여기 막 입힐 때 저런 장비로 막을 입혀요. 티타늄을 거기다 씌우는 거죠. 그리고 웨이퍼가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BSD라고 하는데 그걸 막아주는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GAA 파운드리 이제 활용되는 장비인데 가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습식으로 세정액을 뿌려서 여기 오염물질 없애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이런 가스로 하면 밑에까지 간대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장비예요. 그 건식으로 하는 세정 장비. 그래서 요거는 아마 삼성 파운드에 들어가는 건 아는데 삼성 파운드가 워낙 안 좋아서 모멘텀은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면 요 모멘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국 단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요런 그 단자 자동차의 그 전선 뭉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커넥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뭐 나쁘진 않았고 커넥터는 자동차에 들어가기에 불량률이 또 제로여야 되고 다만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원재료인 구리값이 올라요.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아요. 원재료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뭐 구리도 요즘에 막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꾸준히 매출 성장 또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매출액 추이고요. 북미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요거 이제 3분기까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주당 순이익 이렇게 증가했죠. 이제 그렇지만 주가는 그렇게 썩 거기에 맞지 않게 오르지 못했고 그 이유는 이제 구리값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옛날에 한번 공시에서 설명해 드렸던 건데 주주환원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 연결 당기순이익에 한 30% 주주환원 하니까 배당 수익률이나 자사주 매입 합쳐서 높은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작년에 배당금이 한 2,2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700원에서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지배구조 KT 인터내셔널 이게 한국 단자에서 커넥터 매입해서 유통하는 좀 알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2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80%나. 그럼 여기 이 2세 경영인이 돈을 벌겠죠. 예. 그래서 특수관계 거래가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원준 대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주주가치 측면에서 안 좋죠. 예. 이거 주주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27년까지 KT 인터내셔널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고 연결로 편입이 돼요. 예. 그러면 요 수익을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1차 전지 저장 안 되고 이제 충전 안 되고 이제 뭐 무전기 같은데 이런 시추하는 장비 이런 데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뭐죠? 우리 이거 이름이 뭐라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그 전기 측정할 때 얼마 썼나 그런 거 이제 나타내는 미터기. 그래서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데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북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에너지 막 캘 때 막 시추할 때 거기 들어가는 장비에도 들어가고 무기에도 들어가고 이게 보통 10년 이상 써요. 1차 전지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만 좋게 생각하지만 1차 전지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매번 충전하겠어요. 그죠? 교체하기도 번거롭고 무전기도 무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충전 안 해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번째가 우주 일렉트로인데 아까 한국 단자랑 비슷해요. 커넥터. 근데 이 회사는 모바일이 많아요. 모바일 우리 기기 있죠. 거기도 들어가요. 차량용이 한 39. 차량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초정밀 커넥터를 국산화했고 모바일은 삼성전자, 차량용은 현대모비스나 SL 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25.5% 이익 증가를 좀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 순연금이 되게 많고요. PBR도 낮고 이게 실적이 이익이 급격히 좀 늘고 있죠. 금융자산도 많이 늘어났고 ROE가 증가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도 매년 해요. 주주환원에 힘쓰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용 커넥터 뭐냐면 이게 모바일 아이폰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각각 연결하거든요. 이렇게 그걸 이제 커넥터라고 그래요. 여기 모바일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커넥터.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여기 똑같죠. 구리값 오르면 안 좋죠. 그건 좀 부담이고 차량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런 전선 뭉치 딱 꽂아져 있죠. 이런데 요거는 아까 한국 단자랑 좀 비슷하죠. 매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분 이렇게 나눴는데 이 두 개를 하나를 메일, 하나를 피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그 유진테크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00%, 전년 동기 대비 49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업황 안 좋은데도 왜냐하면 유진테크는 ALD라는 굉장히 그 마진 좋은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이 다 공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엑시트론에서 메탈 ALD라는 장비가 있는데 요거 하는 회사 인수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에 드디어 적자가 아니라 흑자 냈대요. 그리고 장비보다 마진율이 높은 게 자회사 EGTM이라는 소재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매출이 2배나 늘 걸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 중국 비중이 낮아서 이것도 우호적이죠. 예. 그래서 아까 그 테스랑 비슷해요. 테스처럼 증착 장비 있죠. 증착 장비가 주력입니다. 예. 싱글 열 처리 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좀 주력이고, 예. 저압에서 이제 높은 온도로 이제 증착하는 거예요. 막을 입히는 거예요. 한 번에 웨이퍼 하나씩 입혀요. 그 다음에 최대 150개를 한 번에 증착하는 요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배차 ALD 장비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일본 독점을 좀 대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라는 그런 핵심 장비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에 납품하면서 실적도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파트 2는 여기까지만 좀 해드리고, 이제 남은 기업들은 또 파트 3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걸 준비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누게 됐다는 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